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보시면 화면은 연방준비위원회 이제 QT 양적 긴축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없애고 있던 와중에 보시면 이제 떨어지는 차트가 시장에 돈이 메말라가는 차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반등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번에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건에 이르면서 연준에서 긴급 금융 구제를 통해서 돈을 좀 풀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는 점이 그동안 22년도 22년 4월부터 진행된 양적 긴축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거의 반 이상 다시 시장에 돈을 풀게 되면서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그렇고 되게 환호하고 반등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번 영상이랑 일맥상통한데 지난 영상을 수요일 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절대적으로 전 세계의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냐에 따라서 통화량이 많아지면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당연히 장이 좋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수순일 수 있겠죠. 다음 자료는 같은 맥락인데 이제 과거 19년도 7월 이후에 19년 7월 그리고 겨울 그리고 20년도까지 원래는 돈이 조금씩 풀리면서 장이 좋아졌었어요. 물론 이전에 19년 이쯤에 한 번의 고점이 있었는데 뭐 이때는 금리랑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돈이 풀리는 이때쯤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내내 좋을 줄 알았으나 이 구간에서 갑자기 리세션이 오면서 그때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한 모든 증시와 자산이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이제 21년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엄청나게 좋은 장이 왔었고 이후에 QT를 하면서 그리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돈이 없게 만들고 자산 시장이 떨어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 QE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했는데 요 구간이 이때와 좀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이게 당장 상승하고 당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어도 저희가 계속 봤던 6월, 5월, 6월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 시장의 돈은 달러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좋게 자리를 유지해온 테더 USDT가 중요한데 그래서 USDT 차트를 보게 되면은 USDT의 시가총액은 곧 이 시장에 들어온 달러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 이 시장에 달러가 얼만큼 들어왔냐라고 보게 되면 67 빌리언 좀 아래에서 지금 74 위로 3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든 이 돈이 들어왔으니 뭔가를 샀을 거고 올라갔을 거라라고 보는 게 가장 상식적인 사고겠죠. 그다음 1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돈이 크게 보면은 두 번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나 사태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FTX 붕괴 사태 때 이렇게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루나에 이제 해당이 되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어쨌든 이 달러가 시장에 가장 없을 때인 11월 때의 저점대가 실제로 비트코인의 저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비트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12월까지 계속 조금씩 돈이 들어오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돈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시장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11월 달에 여기가 비트 가격으로는 22,000대였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25,000대긴 한데 요 구간이 또 보면은 여기는 또 22,000대였거든요. 결국은 비트 가격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오브 트레이드라는 이제 유명한 트위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식이랑 코인에 대해서 22년도부터 무지성 하락론자 마냥 계속 하락할 거라는 얘기만 했었어요. 거의 스탠스 자체가 되게 하락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져오는 많은 자료들도 결국 하락에 더 많은 근거를 댈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굉장한 수익을 내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 또한 이번에는 확실히 뭐 금융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너진 금융 시스템의 해결책으로 비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은행 위기 때 마침 이 하락 추세선을 리테스트까지 했으며 이후에 반등도 세게 하고 있다. 실제로 비트는 그 목적 자체에 부응을 하고 있고 따라서 비트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과 돈에 대한 통화 시스템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익명의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어낸 건데 은행이 망한다고 비트가 떨어지면 그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부터 했던 생각인데 실제로 이번에 은행이 파산한다는 얘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떨어졌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 얘기를 조금 하자면 당장 은행이 모두 망하면은 당장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도. 어쨌든 지금은 통화보다는 자산의 역할을 좀 더 하니까. 근데 정말 은행들이 다 망해 갈 때, 정말 많은 은행들이 망해 갈 때 뭔가 화폐 대신에 어떠한 수단을 찾는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떨어지고 나서 오르는 회복의 속도가 엄청 빠를 거고 그때 되면은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채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았어요. 비트가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은행이 망한다고 떨어지면 그게 목적 전체 현상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월봉 차트인데요. 크립토 시장에서 3개월 동안의 양봉이 나오면 그 이후는 또 양봉이고 그 말은 즉슨 시장이 반등 장세에 돌아섰다라는 지표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 보시면 비트가 월봉에서 양봉이긴 한데 큰 양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고 아직 월 말까지 또 월 이번 달까지 지나온 만큼 또 지나가야 이번 달이 끝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우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앞에서 말씀드린 QT에서 QE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물가가 잡혀가는 상황과 여러 가지의 지표를 봤을 때 결국 3월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4월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긴 해요. 3월 월봉이 좀 위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바텀이 이제 저점이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 차트 이렇게 써놨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반감기 전에 한 번의 에코 버블장이 왔었고 그 에코 버블장이 이번에도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38K에서 48K까지 반등을 할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피보나치를 통해서 본 수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 48K는 저희 김비트 팀에서는 22년 거의 3월 달부터 얘기한 23년도에 불장이 온다면 48K가 고점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이 수치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네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희도 베스트예요. 베스트는 48K에서 51K 사이에서 이제 상승이 끝나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로 같이 넘어가실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지난번이랑 다르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일단 오르니까 기분이 좀 좋죠. 보시면은 넘어야 할 선이 위에 노란색, 주황색 선. 노란색이라 할지 개나리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개나리 선이라고 할게요. 개나리색 선과 그 위에 하늘색 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개나리색 선에서는 고점이 25,000대 극후반 정도이고요. 이 하늘색은 이제 26,500과 400 사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색 선을 이렇게 꼬리로 지난번처럼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확 넘어버리면 완벽하게 뭐 지금 여기가 26,500이라고 치면 26,700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 아마 높은 확률로 상승 가속 채널이 열리면서 28,800 정도까지는 바로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5K 뚫었을 때 26.4K 여기까지 금방 간 거랑 비슷한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 구간은 사실 볼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지 구간은 이미 지지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어진 이 추세선에서 몸통으로 지속적으로 지지를 했고 지지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24,400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를 같이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그리고 비트가 오를 때 내 알트가 안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시장에는 이러한 시장 순환 논리가 항상 있었고 하락장의 끝에서는 비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한 달에서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횡보라고 해도 위아래로 15%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사이에 알트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기분 좋게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 도미너스가 오르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아주 좋은 쪽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코인을 얼마나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보면은 저희가 20년도 말에 코인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21년도 초에나. 그분들이 왜 코인 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다면 아마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매스컴이랑 주변 사람들이 다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대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시장을 알게 되고 막상 업비트를 키니 비트코인 왜 이렇게 비싸 해가지고 사신 게 이더리움이나 뭐 그 당시에 메타디움이나 여러 가지 코인들이 거예요. 그런 논리가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반등장 때 반등을 많이 하고 나면 여러 매스컴과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 많이 다시 올랐대라고 하면은 그때서 또 들어와서 알트를 사는 게 시장 순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라고 비트가 이렇게 도미가 오르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달러 차트를 보면 달러 또한 이번에 긴축을 하다가 완화를 지금 돈을 풀면서 마침 풀기 전부터 딱 저항선을 맞았어요. 이 하늘색 저항선이 보시면 지지가 되던 선인데 지지가 뚫리고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여기서의 저항 리테스트를 하고 달러는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달러가 하락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산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행의 이자가 높으면 은행은 되게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코인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다들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돈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은행의 이자가 낮으면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내가 투자라도 해서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반등을 꽤나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나스닥 그리고 비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장세 자체가 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일단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